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1994년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유타주에 아무도 모르는 황야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꿈에 그리던 목장이었고, 넓은 땅, 신선한 공기, 그리고 엄청난 솥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땅을 사게 된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사를 하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요. 모든 문이 잠금 장치가 2개씩 달려 있습니다.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또 하나. 창문도 마찬가지고요. 전 주인은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넘겼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3일 후 그들은 총알 6발을 맞고도 죽지 않는 늑대를 만납니다. 유타주 북동부 유인타 분지에 인구도 없고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이 황야에는 원래 수백 년 전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현지 나바호 원주민들은 이 땅을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Path of the Skinwalker, 스킨워커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킨워커는 나바호 전설 속의 존재인데요. 인간이 다른 동물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변신하는 사악한 마법사 같은 존재예요. 나바호 문화에서 스킨워커는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불러들인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바호 사람들은 대대로 이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그 땅 근처에는 가지 마라. 그곳에는 뭔가가 있으니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던 땅입니다. 1994년 테리 셔먼과 그의 아내 그웨는 이 땅을 구입합니다. 굉장히 싼 값으로. 테리의 꿈은 고급 혼혈소를 키우는 목장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그 땅을 오랫동안 가격에 맞는 땅을 찾고 있었는데 이 땅이 너무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나바호의 경고 같은 건 몰랐거나 알았어도 믿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아무도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요. 이사한 지 첫 번째 주였습니다. 테리는 바깥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들판 쪽에서 뭔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걸 발견해요. 늑대였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남달랐어요. 웬만한 회색 늑대의 3배 가까운 크기였습니다. 엄청 놀라죠. 아니, 늑대가 어깨 높이만 해도 작은 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격손을 핥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갑자기 늑대가 돌변을 해요. 울타리 안에 송아지 한 마리를 주둥이로 덥석 물고는 울타리를 밖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테리는 즉시 총을 꺼내요. 1발, 2발, 3발. 늑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도 나지 않아요.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테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45구경 권총으로 또 쐈습니다. 늑대는 그를 뚜렷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테리와 가족 전원이 뒤를 쫓았습니다. 발자국은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m쯤 따라갔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가 없어져요. 발자국도 사라집니다. 허공을 들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평범한 들판 한가운데서 어떻게 발자국이 없어져요? 그런데 발자국은 거기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18개월 동안 셔먼 가족은 총 12마리의 소를 잃습니다. 일부는 그냥 사라졌고요. 들판에 발자국이 찍히다가 중간에 끊기는 식으로 마치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 것처럼 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부는 발견됩니다. 죽은 채로요. 하지만 죽음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한 마리는 눈알 하나만 완벽히 도려내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조직에는 아무 손상도 없이 눈 하나만요. 또 다른 한 마리는 항문 주변이 원형으로 절개됐습니다. 수술 자국처럼. 혈액은 한 방울도 없었어요. 단 한 방울도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스컹크와 금속을 섞은 듯한 이상한, 자연에서는 맡아본 적도 없는 냄새였어요. 테리가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는 현장을 살핀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수술입니다. 레이저로 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들깨, 코요테, 까마귀, 동물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들이 있잖아요. 이 소들 근처에는 절대 오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것도 까마귀는
이렇게 시체를 파먹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NIDS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일부 사체는 12m 이상 높이에서 낙하한 것처럼 뼈가 다 파열돼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셔먼 가족은 그 18개월 동안 하늘에서도 뭔가를 봐요. 세 가지 유형이었는데, 첫 번째, 작고 네모난 비행 물체를 보았어요. 두 번째는 약 12m 길이의 긴 형태의 어떤 빛을 보았고, 세 번째는 미식축구 경기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에 아무 소리도 없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비행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빛으로 만들어진 구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웬이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파란비 구슬이 차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차와 가까워져요. 창문 바로 앞까지 몇 센티미터 거리까지 이 구슬이 따라온 거예요. 그 애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내 생각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테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밤 개들과 바깥에 있었을 때 허공 7, 8m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 목소리인데 대화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없었거든요. 낯선 언어였습니다. 어떤 언어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개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날 밤 소 한 마리가 또 사라졌어요. 1996년 여름 셔먼 부부는 지역 신문 기자에게 전부 털어놓아요. 지난 18개월 동안의 공포를 모두 말합니다. 기사가 나가고 몇 주 뒤에 라스베가스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항공우주 사업으로 수억 달러를 번 인물입니다. 그리고 평생 UFO에 집착해온 인물이에요. 그는 셔먼 부부에게 제안합니다. 20만 달러에 한국 돈은 한 2억 8천 정도 되겠죠? 땅을 팔겠냐고. 셔먼 부부는 너무 무서워서 즉시 수락합니다. 빅갤로우는 즉시 NIDS 국립발견과학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장비를 들이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춰요. 카메라, 열화상 장비, 적외선 센서, 지진계까지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하기 시작해요. 연구팀이 도착하자 신기하게도 현상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1997년 3월 12일 밤 생화학자 컬럼 켈러가 적외선 장비로 능선을 감시하던 중 뭔가를 발견합니다. 나무 위 약 6m 높이의 거대한 생명체, 움직이지 않고 팀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팀 전원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나무 아래 진흙에는 사람의 손보다 훨씬 큰 발톱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명체는 없었고요. 어느 방향으로도 발자국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들도 이상하게 작동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전원이 나가거나 렌즈가 물리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셔먼 가족은 18개월 만에 그 땅을 팔고 떠났고, 테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탈출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땅은 이후 여러 번 손이 바뀌었고, 현재는 유타주의 부동산 재벌 브랜든 칠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제작 중이고 수천만 달러의 연구비가 지금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는데 물리적 증거를 잡으려고만 하면 뭔가가 고장나거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목격자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능력 있는 과학자들이고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유타주 황야의 512에이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도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스킨워커 렌치의 사건은 아직까지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밝히려고 노력 중인 사건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스킨워커 렌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의문점이나 여러분 생각하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미스터리 창고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UFO, 에일리언, 그리고 음모론까지 이런 분야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창고의 미스터 블랙이었습니다. 안녕.